자, 안녕하세요, 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초점거리를 이해를 해야 네. 사진을 하는 거죠. 알겠죠? 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딴딴딴딴. 자, 일단 초점거리가 뭘까요? 초점이 잡히는 거리. 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카메라에서 초점거리는 무엇이냐면은 그 센서 면에서부터 제2주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어렵죠? 이게 제1주점도 있고 제2주점도 있단 말이야. 네, 제2주점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초점거리란 센서 면에서부터 제2주점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제2주점이 센서 면과 가까우면은 초점거리가 짧아지는 거고, 제2주점이 센서 면과 멀어지면은 초점거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제2주점이 뭐냐? 제2주점은 제2초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선의 연장선과 렌즈의 구경에서 들어오는 광원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제2주점입니다. 어렵죠? 쉽게 생각한다면은 빛이 들어갈 때 제2초점을 향해 빛이 굴절되는 점을 제2주점이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에 들어있는 렌즈는 2매 이상의 복합적인 렌즈 알들이 모여서 렌즈를 구성하게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굴절이 시작되는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왜 초점거리에 따라 화각이 달라질까요? 대체 왜 달라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카메라에서 화각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초점거리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센서면의 끝에서 제2주점까지의 선을 그으면은 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삼각형의 사이각이 바로 화각입니다. 이게 당연히 초점거리가 길면은 화각이 좁아지고, 초점거리가 짧으면은 화각이 넓어집니다. 참 쉽죠? 하여튼 그게 초점거리예요. 근데 초점거리가 화각뿐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감도 그치. 결정을 해요. 한번 찍어볼까? 너 여기 서 있으려? 가만히 있어. 내가 가까이 가든 말든. 16mm. (200mm) 이렇게 다 똑같은 조리개로 찍어도 이 화각에 따라서 공간감이 달라요. 이 얼굴은 똑같은 크기지만 뒤에 배경이 달라진다는 거지. 볼래? 다르지? 네. 우와! 오, 신기해, 진짜. 씨, 렌즈를 몇 번 갈았는지. 이래서 렌즈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찍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뒤에 있는 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초점거리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원근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 원근 왜곡이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광각 렌즈로 사진을 찍을 때 광각 왜곡이 심하다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광각 렌즈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의 원근감 차이 때문에 생기는 왜곡인 것이죠. 광각 원근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렌즈와 피사체가 가까워질수록, 둘째는 피사체와 배경이 멀수록 잘 나타납니다. 초점거리와는 상관이 없고 렌즈와 피사체 그리고 배경의 거리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광각 렌즈를 꼈을 때 초점거리가 짧을 때 많이 나타나는가? 광각일 때는 화각이 넓어져서 광각 원근 왜곡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광각 원근 왜곡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광각 원근 왜곡은 망원 렌즈에서도 나타나지만, 망원 렌즈들은 광각 원근 왜곡이 생기는 부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광각 렌즈는 망원 렌즈와 다르게 해지를 이 정도 크기로 찍기 위해선 피사체에 많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 있는 피사체는 크게, 멀리 있는 피사체는 작게 보이는 광각 원근 왜곡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이 광각 원근 왜곡을 잘만 사용한다면 원근감과 공간감 표현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망원일 때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렌즈와 피사체가 멀리 떨어질수록, 둘째는 피사체와 배경이 더 가까울수록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초점거리와는 상관이 없고 렌즈와 피사체 그리고 배경의 거리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망원 렌즈를 꼈을 때 초점거리가 길 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망원일 때 화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해지를 이 정도 크기로 찍기 위해서는 해지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망원 원극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망원일 때는 배경 압축 현상이 두드러지는 거고, 광각일 때는 광각 왜곡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또 조리개 값은 F4로 같은데 배경 그림이 마건단에서 더 잘 되죠? 지금 이 사진들의 심도는 같습니다. 심도는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 초점거리, 조리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진들은 초점거리가 짧으면 더 가깝게, 초점거리가 길면 더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초점이 맞아 보이는 피사계 심도는 같습니다. 그런데도 배경 그림이 마건단에서 더 잘 되죠? 사실 사진은 무수한 창란원들의 집합입니다. 만약 센서에 맺히게 되는 창란원이 하나의 픽셀보다 작으면 점이 맞아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 창란원이 하나의 픽셀보다 커지면 배경 그림이 생기고 이렇게 큰 창란원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복회가 생기는데 이게 광각단에서는 복회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창란원의 크기가 하나의 픽셀보다 훨씬 커야 복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광각단에서는 창란원이 아주 작아져서 복회가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광각 렌즈에서 창란원의 크기가 작아져서 배경그림이 약해진다고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유효 구경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 유효 구경이라는 게 뭐냐면 PC 렌즈의 광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광선이 조리개를 통과할 수 있을 때 렌즈 전면에서 그 평행광선의 최대 지름을 얘기합니다. 초점거리 나누기 조리개를 하면은 대략적인 유효 구경이 나옵니다. 초점거리가 50mm고 조리개가 f2.8이라면 유효 구경이 17.9mm가 되겠죠. 이게 피사체와의 거리가 0일 때 최대 창란원의 크기이기도 하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사진에서 배경 그림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 창란원의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심도가 얕아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저번에 말했듯 배경 그림과 심도는 다릅니다. 방금 말했던 걸 좀 더 심화되게 말하면 심도는 말 그대로 초점에 맞아 보이는 부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소 창란원의 집합입니다. 배경 그림은 최대 창란원의 크기가 커지면 더욱 도드라지는 거죠. 심도는 최소 창란원의 집합, 배경 그림은 최소 창란원이 아닌 창란원들의 집합이라서 최대 창란원의 크기가 크면 배경 그림이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겁니다. 최대 창란원의 크기가 작다면 배경이 무한대라도 창란원이 커질 수 있는 범위가 작아 배경 그림이 약해지고, 최대 창란원의 크기가 크면 창란원이 커질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져서 배경 그림이 강해집니다. 최대 창란원, 그러니까 유효 구경의 크기가 커지면 배경 그림이 더욱 잘 나타나지만 심도가 얕아지는 건 아닌 거죠. 이해되셨죠? 이걸 좀 도식화해서 그려본다면 위 그림은 광각 렌즈와 마건 렌즈 둘 다 조리개는 f4로 똑같고 물체 1에 초점이 맞은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물체 1과 렌즈 4의 거리는 같습니다. 상이 맺히는 점을 결상점이라고 하고 물체 1의 결상점은 센서에 정확히 들어맞아 초점이 맞았고 물체 2의 결상점은 센서에 맺히지 않아서 초점이 맞지 않지만 유효 구경이 작은 16mm f4 렌즈이기 때문에 창란원의 크기가 작아서 초점이 맞지 않는 물체 2가 만드는 창란원도 최소 창란원의 범주에 들어가거나 창란원 자체가 작게 만들어져 초점이 맞아 보이거나 배경 그림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50mm f4 렌즈도 똑같이 물체 1의 결상점은 센서에 정확히 들어맞아서 초점이 맞고 물체 2의 결상점은 센서에 맺히지 않아서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효 구경이 큰 50mm f4 렌즈이기 때문에 창란원의 크기가 커서 초점이 맞지 않는 물체 2가 만드는 창란원이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그림이 더 도드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조리개와 심도는 같더라도 유효 구경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광각 렌즈에서는 배경 그림이 약해지고, 유효 구경이 클 수밖에 없는 마건 렌즈에서는 배경 그림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참 쉽죠? 그리고 초점거리랑 화각도 달라요. 같은 50mm 초점거리를 가지더라도 화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또 센서와 관련된 게 좀 있어요. 센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센서가 35mm 풀프레임 센서예요. 우리가 말하는 풀프레임 센서죠. 이게 센서 크기에 따라 초점거리마다의 화각이 달라요. 생각해봐. 센서가 크잖아. 센서가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찰상면, 필름, 그 센서가 크면은 제2주점까지의 거리가 길더라도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을 거죠. 맞지? 네. 센서가 좁으면은 제2주점까지의 거리가 멀면은 더 좁게 찍힐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초점거리와 화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가 보통 APS-C 센서를 많이 쓰죠. 초보자분들이 제일 접하기 쉬운 센서가 APS-C 센서일 건데,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캐논의 80D, 뭐 M100, 소니 A6000 다 APS-C거든. 얘네들의 50mm랑 풀프레임에서 50mm는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또 이해할 게, 이게 환산 75mm라고 해요. 맞죠? APS-C에서 50mm를 끼우면은 풀프레임 환산 75라고 해요. 1대 1.5거든, APS-C가. 그래서 곱하기 1.5를 해가지고 APS-C에서는 75mm로 환산해서 50mm 렌즈를 끼면 사진 찍힌다 라고 하거든. 그렇대요. 네. 쉽게 생각해서 센서 크기가 1대 1.5다 그러면은 풀프레임에서 50mm를 찍는 거를 곱하기 1.5를 하면 환산화각이 나와. 그런데
이 환산 하각에 대한 속임수가 있어요. 내가 방금 공능감 말했지. 그러면은 APS-C 센서랑 그냥 마포 센서로 얘기할게. 마포는 2배거든. 마포에서 50mm 렌즈를 끼면은 화각이 풀프레임에서의 100mm야. 풀프레임 100mm가 마포에서는 50mm랑 화각이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 환산 100mm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간감까지는 환산이 안 돼요. 마포에서 50mm를 쓴다고 해서 풀프레임에서의 100mm의 공간감이 안 나온다는 거야. 화각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네. 이거 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그 35mm 렌즈를 APS-C 센서를 가진 카메라에 끼우면은 풀프레임 옷이랑 같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 화각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사진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단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의 공간감 차이가 나는 건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 차이에 의해 바뀌는 배경 압축과 초점 거리와 조리개 때문에 바뀌는 유효 극영에 의해 바뀌는 최대 창난원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죠? 뭐 공간감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뭐 구도, 뭐 색감, 뭐 이런 거에 따라 바뀔 수 있는데, 일단 풀프레임과 크롭 바디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일단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단 16mm로 찍은 이 사진을 지금 이렇게 자르면 사실 같은 위치에서 200mm로 찍은 거랑 같아요. 배경 압축감도 같습니다. 왜냐? 배경 압축은 결국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망원 렌즈는 피사체를 구도 안에 알맞게 집어넣으려다 보니 피사체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배경 압축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광각 렌즈는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구도를 맞출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배경 압축이 덜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롭 바디에는 33mm 달렌즈를 끼우고 풀프레임에는 50mm 달렌즈를 끼워서 동일한 위치에서 피사체를 찍으면 배경 압축감은 같습니다. 초점 거리와 별개로 화각과 피사체와의 거리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롭 바디에서 30mm 달렌즈를 끼면 풀프레임 기준 45mm가 되어서 배경 압축감이 약간 달라지는 거고, 35mm 렌즈도 52mm가 되니 배경 압축감이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까지 배경 압축감이 차이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크롭 바디라서 배경 압축이 덜 되고 더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배경 압축감 때문에 크롭 바디가 풀프레임에 비해 공간감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풀프레임이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되고 크롭 바디에서는 아웃포커싱이 더 안 된다. 심도도 풀프레임이 더 얕다.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차차 알아보죠. 풀프레임 대비 크롭 바디가 왜 배경 그림이 적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 앞에 부분을 다 이해하면은 이미 눈치를 챌 수도 있어요. 왜냐? 센서 판형의 크기와 배경 그림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 때문에 배경 흐름이 다른 걸까요? 바로 센서가 작아짐으로 인한 화각 손실, 그로 인해 풀프레임과 같은 화각을 만들기 위해 초점 거리가 줄어들어 초점 거리와 조리개 값에 따른 유효 구경이 풀프레임 렌즈 화각 대비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풀프레임의 50mm는 크롭 바디의 33mm와 화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유효 구경이 같아야 최대 창난원의 크기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풀프레임의 조리개가 f1.4라면 크롭 바디의 조리개는 f0.9가 되어야 최대 창난원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그리와 배경 흐름이 비슷하고 같은 위치에서 찍어도 같아지는데, 사실 f0.95보다 적은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는 애초에 설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시중에 없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50mm f1.2 렌즈를 크롭이랑 풀프에 각각 끼우고 피사체의 크기를 같게 찍게 되면 유효 구경은 크롭이든 풀프긴 같기 때문에 배경 흐름은 같네요? 네, 맞습니다. 같아집니다. 정확하시네요. 다만 심도는 크롭이 풀프에 비해 피사체와 더 멀어졌기 때문에 크롭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크롭 바디에서는 조리개와 초점 거리는 같더라도 화각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해 풀프레임 대비 더 멀리서 찍어야 피사체의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피사체와의 거리가 더 멀어져야 하는 불리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롭 바디용 렌즈들은 초점 거리를 좁혀서 화각을 풀프레임과 같게 만들어 그 단점을 극복해내죠. 예시로 마이크로 포터 든은 12-35가 표준줌이죠. 그 결과 풀프레임과 같은 화각의 경우 조리개는 같더라도 초점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효 구경이 줄어들어 배경 흐름이 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경 흐름은 사실상 판형과 전혀 상관이 없고 풀프레임과 같은 화각을 내기 위해서 렌즈의 초점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조리개라도 배경 흐름이 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배경 흐름은 원형 조리개의 경우 더 잘 나타나고, 만약에 STF라는 특수 렌즈 엘리멘트를 쓰면은 더 배경 흐름이 잘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초점 거리와 조리개 그리고 유효 구경에 따라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풀프레임이 배경 흐림과 초점 거리에서 유리한 부분은 뭐냐? 일단 크롭 바디보다 광각 렌즈의 설계에 더 이득적인 부분이 있고요. 크롭 바디와 동일한 위치에서 더 넓고 더
더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얕은 심도를 표현하면서도 배경과 함께, 그리고 손쉽게 구도를 잡을 수 있는 카메라는 결국 센서가 큰 카메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프레임이나 중형 카메라를 쓰려고 하는 거죠. 참 쉽죠? 전 어려운데요. 자, 초점 거리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네. 이거를 이해하셔야 나도 진정한 사진가! 근데 이거는 직접 찍어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번들 렌즈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28mm에서 찍어보고 30mm 찍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내가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압축감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찍어봐야 알 것 같아. 이건 진짜 찍어봐야 돼. 예시를 알아봐도 뭘 해도 봐 안 돼. 내가 봐야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안녕. 사랑해요. 자, 오늘도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도 재밌었어요. 유익하고. 끝!